예, 여러 번 나눠드리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씩 나가는데요. 이게 다 기출됐던 내용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기는 2문제만 풀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 10문제를 내가 다 풀 수가 있어요. 풀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풀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등기 절차에서 그 신청 절차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신청 절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한 2문제만 좀 보도록 하죠. 먼저 2번 보시면은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해서 이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주문에, 이건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갔는데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의 기재가 없어요. 있으면 그걸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요. 그 신청서에 판결 송달일을 원인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을 적는 거예요. 선고일. 판결 선고일을 적지 송달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송달일은 그냥 그 판결문이 이제 송달이 됐다는 것밖에 의미가 없으니까. 예전에 이게 기출이 한번 됐었는데요. 이 정도만 보시고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선고만으로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확정 판결해야 돼요. 다만 가등기는 이전 등기 아니라 가등기 넣습니까?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은 본등기는 이전 등기는요. 확정 판결문을 가져야 되죠.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 이런 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요. 자, 3번 보시면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넣습니까? 그러면 확정 판결 정본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확정 판결 정본은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서를 합쳐서 우리는 확정 판결 정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송달 증명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증명서를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조서를 들고 올 때는 확정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했죠. 조서 자체가 확정력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행 판결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지만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은 이걸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는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각 공유자 또는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등기적으로 하게 되면 등기 권리자가 됐든 등기 의무자가 됐든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4번이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5번은 판결에 의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는 없습니까? 10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5번도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지문 중에 몇 개 골라가지고 이렇게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그 지문들 하나하나 우리 그 요약서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번은요. 첨부 정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정보를 보죠. 첨부 정보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나온 거니까 저 보죠. 자, 건물이나 토지 일부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의권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의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첨부 정보로 뭘 가져갑니까? 도면을 가져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맞죠. 도면을 가져간다. D장 들어가 버리면 틀린 겁니다. 이때는 도면을 들고 가는 거라고 그랬죠.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습니까?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하는 유일한 예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등기 권리자뿐만 아니라 의무자의 것도 제공한다. 3번 보시면요. 농지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 취득시효 완성이에요.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취득시효 안에 농지를 점유, 농사를 지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농사를 안 지었으면 점유를 안 했기 때문에 취득시효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취득시효라는 것은 점유를 했다. 점유를 했다는 건 농사 지었다는 게 그 자체로 증명되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또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공해야 된다. 3번이 틀렸네요. 3번.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가서가요. 이게 단독으로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끼어서 막 나와요. 끼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뭐 못 푸는 거니까요. 끼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등기. 등기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내용이 막 나와요. 조금씩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4번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는 이제 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판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 필요한 건 없습니까? 이에 승낙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제3자의 승낙서는 반드시 또 제공이 돼야 된다고 했죠. 면제되지 않는 거고요.
요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넣습니까? 거래 가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거래 가액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고요. 그러니까 거래가액을 증명정보로서 거래가액 신고 필증을 첨부하고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첨부하고 그 신고 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이제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 기록해야 돼. 원칙적으로 넣습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기 때문에 증명정보, 그러니까 신청정보로 거래가액을 기록하고 첨부정보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제공을 하는 거죠. 물론 이때 이제 뭐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이라든지 매도인 매수인 여러 명이면 매매 목록도 첨부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 신청 절차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등기 실행 절차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